안녕 친구들! 오늘은 찰흙을 활용해서 나만의 화산을 만들고 산과 염기의 반응을 이용한 화산 폭발 실험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볼까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찰흙, 투명한 화산 모형 틀, 화산 바구니, 비커, 스포이드, 숟가락, 구연산, 베이킹소다, 색소, 앞치마와 장갑, 그리고 물티슈, 다양한 꾸미기 재료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앞치마를 착용하고 실험용 장갑도 미리 껴주세요. 실험 중에 옷이 더러워지거나 손에 재료가 묻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 오염되지 않도록 집에 있는 신문지나 받침 종이를 바닥에 깔아주세요. 실험 중에 재료가 튀거나 흘러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찰흙의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찰흙의 봉투를 열어볼까요? 찰흙은 말랑말랑해서 손으로 쉽게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리고 당기면 늘어나죠? 찰흙은 바로 가소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쉬워요. 찰흙끼리도 잘 붙기 때문에 여러 덩어리를 붙여서 큰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찰흙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굳어지며 형태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럴 땐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마르면서 단단해져요. 이런 성질 덕분에 화산처럼 복잡한 지형도 손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투명한 화산틀 위에 찰흙을 붙여 화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명한 화산틀, 찰흙, 물이 담긴 비커, 헤라, 그리고 실험용 장갑을 껴주세요. 이 도구는 조소용 헤라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헤라라고 불러요. 찰흙을 다듬거나 깎고 세밀한 모양을 만들 때 쓰는 조각 도구예요. 조소, 즉 조각하고 빚는 작업을 할 때 자주 쓰여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자, 이제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 찰흙을 조금씩 떼어서 투명한 화산틀에 꼭꼭 눌려 붙여 보겠습니다. 최대한 얇게 붙여주세요. 조금씩 떼서 붙여보겠습니다. 찰흙의 성질은 이렇게 수분이 있어서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쉽게 모양이 변하는 가소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최대한 얇게 붙이고 나중에 두껍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전체 면에 고르게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은 눌러서 얇게 만들었어요.
남아있는 찰흙의 양을 보면서 만들어주세요. 전체 면에 고르게 붙어 있어야지 훨씬 더 그럴싸한 화산 모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찰흙이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찰흙을 이용해 만들기를 많이 해봤어요. 찰흙으로 도자기처럼 그릇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다양한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화산 모형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이제 거의 전체적으로 찰흙을 다 붙여갑니다. 중간중간 빈 공간이 보여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꾸미기 재료 중에 화산석이 있어서 작은 화산석을 깔아주면 빈 공간을 메꿔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남아있는 찰흙으로 이 산 쪽을 조금만 더 두껍게 붙여볼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조금 더 두껍게 붙였으면 하는 부분에 얇아서 투명 틀이 보였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에 좀 더 붙여줄 거고요. 화산 입구도 잘 붙여볼게요. 주의할 점은 화산 구멍에는 찰흙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멍에는 나중에 실험할 시약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구멍에는 찰흙을 절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자, 화산을 산 봉우리 쪽을 선생님은 조금 더 두껍게 만들었고요. 또 군데군데 붙여서 찰흙을 남김없이 다 사용해 보겠습니다. 산은 꼭대기로 갈수록 뾰족하고 아래로 갈수록 넓고 단단하죠. 산의 형태를 생각하면서 찰흙을 조금씩 이어붙이면 더 그럴듯한 화산이 완성돼요. 자, 지금 화면에서 보면 갈라진 부분들이 보이죠? 이 갈라진 부분들은 처음에 준비했던 이 비커에 담긴 물을 이용해서 선생님처럼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손끝에 물을 조금 묻혀서 문지르면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손끝에 물을 조금만 묻혀주세요. 찰흙은 이미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을 손끝에 조금만 묻혀줘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열심히 이어볼 테니까 친구들도 친구들의 화산에 집중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주세요. 갈라진 부분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꾸미기 재료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은 이 정도로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던 조소용 헤라를 준비해 주세요. 조소형 헤라는 2가지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 헤라를 이용해서 좀 더 생생하게 산의 표면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된 것처럼 질감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헤라는 손가락으로 만들기 힘든 작은 선,
점무늬, 구멍 등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산틀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헤라를 사용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꼭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씩 눌러보면서 연습하듯 표현해보면 어느덧 멋진 질감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일자면을 이용해서 꾹꾹 찔러 볼게요.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헤라를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점도 표현이 가능하죠. 여러분의 상상력을 멋지게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질감을 표현하면서 나중에 화산석은 어디에 올릴지, 공룡은 어디에 놓을지, 나무는 어느 쪽에 심을지 상상하면서 꾸며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좀 거칠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을 자리에 미리 조소용 헤라로 구멍을 낼 거예요. 두꺼워 보이는 곳에 선생님이 이렇게 구멍을 내서 나중에 나무를 꼽아줄 거예요. 나무를 좀 이웃한 곳에 2개를 꼽을 생각입니다. 내가 화산 근처에 사는 공룡이라면 어디에서 쉴까요? 공룡이 화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붙이면 더 재미있고 창의적인 작품이 됩니다. 꾸미기 재료와 투명한 바구니를 준비해 주세요. 이 검정색 돌은 화산석이라고 불려요. 화산이 폭발할 때 땅속의 깊은 곳에 마그마가 빠르게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돌이에요. 기포가 빠져나간 흔적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슝슝 나 있고요. 손에 들어보면 생각보다 아주 가볍죠. 실제로 우리가 꾸미기에 쓰는 이 화산석도 옛날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돌이랍니다. 화산 주변에 공룡, 나무, 이끼, 화산석을 이용해서 나만의 풍경을 꾸며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아까 미리 뚫어놓은 구멍에 이 나무를 심어 볼게요. 자, 작은 나무도 심어 보겠습니다. 조소용 헤라를 이용해도 좋고요. 선생님은 손으로 나무가 넘어지지 않게 좀 꾹꾹 눌러 볼게요.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공룡을 한번 놓아 볼게요. 상상 속에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화산의 성질, 어떤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 전에 정말 멋진 풍경을 꾸며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이 공룡들이 산 쪽을 바라보게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자, 화산석도 한번
군데군데 놓아 볼게요. 자, 이제 이끼와 작은 화산석이 남았는데요. 이 두 가지 재료를 넣기 전에 선생님은 투명한 바구니에 화산 모형을 담아 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서 이렇게 쑥 놓아 볼게요. 왜냐하면 이 작은 화산석이나 이끼가 밖으로 튈 수도 있어서 바구니에 미리 담아 보았습니다.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편하게 꾸밀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선생님은 화산석을 이렇게 군데군데 뿌려 볼게요. 그래서 빈 공간이 생겨도 이렇게 화산석으로 마무리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끼를 사용해서 좀 더 푸른 산을, 초록빛 산을 만들어 볼게요. 짜잔! 멋진 화산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화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멋지게 만든 화산을 드디어 폭발시켜 볼 시간이에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마그마가 흘러나올까요? 구연산, 베이킹소다, 빨간색 식용색소, 비커, 스포이드, 숟가락을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은 멋지게 만든 화산 모형 대신 여러분들이 눈으로 실험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기 전, 화산 모형을 만들기 전 투명한 모형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약들도 미리 비커에 옮겨 두었습니다. 구연산, 베이킹소다, 식용색소. 선생님은 또 화면에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치워두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킹소다를 준비해 주세요. 베이킹소다를 숟가락을 이용해서 화산 꼭대기 구멍에 옮겨 놓겠습니다. 이때 숟가락 한 스푼 가득 담아서 꼭대기에 넣어줄 거예요. 조심스럽게 넣어줄게요. 구멍이 좁아서 넣기가 힘들었을 건데요. 옆으로 조금 흘러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비커를 준비해 주세요. 비커에 물을 절반 정도 담아주세요. 선생님은 물을 미리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이드를 준비해 주세요. 스포이드는 액체를 빨아당겨서 원하는 곳에 떨어뜨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실험에 들어가기 전 스포이드 사용법을 선생님과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스포이드의 머리, 즉 이 고무 부분을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준 다음에 비커 속 물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천천히 떼어 볼게요. 그러면 물이 빨려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원하는 곳에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집에서 스포이드 사용법을 여러 번 연습해 보길 추천드려요. 이 물이 든 비커에 구연산 한 스푼을 넣어줄게요. 베이킹소다와 마찬가지로 한 스푼 가득 수북하게 물이 든 비커에 넣어 볼게요. 그 다음 식용색소를 넣어주겠습니다. 식용색소는 넣어주는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의 색깔을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식용색소를 넣어주세요. 선생님은 탈탈탈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단계, 이 물에 구연산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잘 저어주세요. 여러 번 저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은 바닥에 놓고 한 1분 정도 저어줄 거예요. 숟가락으로 이 액체를 저을 때 밖으로 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여러 번 계속 저어주세요. 구연산이 완전히 녹아야 됩니다. 1분 정도 저어주겠습니다. (1분) 정도 저어주면 구연산이 완전히 녹습니다. 숟가락을 옆으로 치워두고 스포이드를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스포이드 사용법 기억하시죠? 고무 부분을 꾹 누른 다음에 비커 속 액체에 담고 손을 천천히 놓아 볼게요. 이제 이 화산 꼭대기 구멍에 구연산 용액을 떨어뜨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이 마그마가 분출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이건 바로 구연산과 베이킹소다가 만나면서 생긴 이산화탄소 기체 때문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액체 속에서 빠르게 생기면서 압력이 생기고 그것이 위로 뿜어져 나오면서 화산처럼 보이는 것이죠. 오늘은 찰흙으로 화산을 만들고 과학 실험을 통해 화산 폭발 현상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화산이 왜 터지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만들고 실험하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오늘은 여러분이 만든 화산처럼 과학에 대한 호기심도 활활 타오르길 바랍니다.